자, 이제는 제4장입니다. 네 번째 파트죠. 자, 주요 항목으로 교환 시스템 기본 설계하기예요. 네, 그 아래에 세부 항목으로 망 관리하기입니다. 그 아래에 세세 항목으로 교환망 구성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환망 구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교환망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챕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용 알아보고요. 그동안 어떤 문제가 이 파트에서 출제되는지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출제될 법한 부분은 어딘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망을 구성할 때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환망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것들을 꼭 생각하고 구성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경제성이죠. 경제성입니다. 최소한의 회선과 장비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경제성이라고 해요. 자,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회선을 사용하다가 망가졌을 때 다른 회선을 이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회해서 갈 수 있는 회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정 경로에 어떤 장애가 발생해도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어느 하나가 좋아지면 어느 하나가 나빠질 수 있죠. 경제성을 따지다 보면 신뢰성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신뢰성을 따지다 보면 경제성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 즉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적절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확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 가입자가 증가한다든가 어떤 서비스가 확대됐을 때 그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입자 증가나 서비스 확대가 될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교환망을 구성할 때 꼭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환망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될,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러면 경제성과 신뢰성과 확장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망을 구성할 때 망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말이죠. 이걸 토폴로지라고 하죠. 토폴로지 형태는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교환망을 구성할 때는 주로 뭘 쓰냐면 성형과 망형을 써요. 성형과 망형을 주로 많이 쓰죠. 물론 다른 형도 쓰는데 주로 성형과 망형을 주로 써요. 가입자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비용 측면 때문에 성형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국가를 연결한다든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망에서는요,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메시형을 주로 씁니다. 중요한 어떤 데이터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형을 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성형과 메시형, 망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는 형을 복합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도시 간을 연결할 때는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망형을 주로 씁니다.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망형을 쓰고요. 가입자 구간에서는 이제 비용 측면에서 성형을 주로 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섞은 형을 복합형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제 계층적 망 구성인데요. 우리가 가입자와 교환기까지를 이은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입자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입자의 단말과 교환기를 연결하는 것을 가입자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교환기와 교환기 사이를 연결하는 것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중개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환망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서 이제 새롭게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교환망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이요. 이거는 이제 교환망 구성할 때 고려사항이고요. 이 구체적으로 교환망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따져봐야 되냐면 트래픽량을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로 트래픽 분석입니다. 통화량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통화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가지고 필요한 회선수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트래픽 분석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통화량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 단위가 이제 얼랑이라는 단위예요. 얼랑이라는 단위 아셔야 됩니다. 계산할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을 따져봐야 돼요.
서비스 품질을 따질 때는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호손실률이죠. 우리가 이제 통화를 시도했을 때 얼마만큼 실패를 했느냐, 그 률을 우리가 호손실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연 시간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항을 따져보는 것을 서비스 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손실률과 지연 시간을 우리가 따져봐서 허용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환망을 설계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번호 계획과 라우팅이죠. 번호 계획이 뭐냐? 우리가 이제 가입자 식별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식별 번호를 체계화하는 것을 번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적의 호 연결 경로를 설정하는 것을 라우팅이라고 하죠. 일명 경로 설정, 이렇게 부르는 게 라우팅이죠. 그래서 교환망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뭐 3가지만 적어라 그러면 첫 번째 트래픽 분석입니다. 그래서 트래픽을 분석해야만, 통화량을 분석해야만 회선수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적절한 회선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돼요. 호손실률이 얼마냐, 그다음에 지연 시간이 얼마냐. 그래서 허용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선을 설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번호 계획 및 라우팅이라고 했죠. 가입자 식별 번호를 체계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교환망을 설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죠. 정보통신 네트워크 형태에 따른 분류 5가지만 적어라. 이게 토폴로지라고 하죠. 이게 이제 기사 시험에 2021년도 2회차 때 나왔던 기본적인 문제죠. 먼저 별성자를 따서 성형이라 그래요. 성형, 다른 말로 이제 영어로 스타형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그물형, 메시형이라고 합니다. 그물망자를 따서 망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링형이 있죠. 링형. 그 다음에 버스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모양이라고 해서 트리형이 있어요. 이게 5가지가 대표적인 토폴로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토폴로지 형태 몇 가지를 주어주고요. 장점, 단점을 좀 써봐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형 그림이에요. 자, 버스형은 중앙에 회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버스 타러 도로가에 가보시면 이게 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정류장에 모여 있죠. 그럼 정류장은 일정 거리마다 이렇게 양쪽에 정류장들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치 버스형이다. 버스 탈 때 도로와 정류장이 있는 모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선이고요. 이게 이제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형은 구성하기가 되게 편리해요. 그래서 망을 구성하기가 쉽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 단말기가 고장 나더라도 이 단말기 고장이 다른 단말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이 단말에서 이 단말로 데이터를 보낼 때 다른 단말은 보내지 않겠지만 보안을 위해서 어떤 보안 조치를 하고 보내지만 아무래도 하나의 회선을 사용하다 보니까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통신 회선이 망가지면, 이 중앙에 있는 이 통신 회선이 망가지면 전체 통신이 마비가 되죠. 그런 것이 대표적인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죠. 성형이에요.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단말기가 이렇게 별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이거는 이제 중앙 집중형이에요. 그래서 전체 관리가 쉽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각 회선마다 통신의 속도를 달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말기를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하기가 되게 편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에 해당돼요. 단점은 우회 회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회선이 망가지면 다른 회선으로 데이터를 보낼 곳이 없죠. 우회 회선이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단점은 그런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전체 통화가 안 되는 거죠. 통신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단점이에요. 자, 링형은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인접한 단말끼리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가장 가깝게 있는 단말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원 모양으로.
이게 링형이에요. 예, 가장 간단한 형이어서 회선이 가장 짧게 들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데이터를 한쪽 방향으로만 보내야 돼요. 양쪽으로 이렇게 한 회선에다 보내면 충돌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 회선이 망가졌을 때 데이터가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링 하나를 보조적으로 달아가지고 이걸 2차 링이라고 하죠. 달아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회선이 필요합니다. 즉 이중 회선, 이중 링이라고 해요. 이중 링. 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단점이에요. 장점은 고장 발견이 쉬워요. 여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이 양단의 회선이 고장난 거 아니에요? 금방 발견이 쉽습니다. 그래서 고장 확인이 쉬워서 금방 수리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고장 발견과 수리가 빠른 방식이 링형입니다. 장점이죠. 그래서 장단점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트리형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산형에 적합한 방식이, 데이터 분산형에 적합한 방식이 트리형인데, 상위 단말기가 있죠. 그 아래에 단말기들을 이렇게 연결한 모양이에요. 그럼 하위 단말기에도 그 하위 또 단말기가 있는 형이죠. 이렇게 계층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형이라 그래요.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게 뭐 거의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물형 중요하죠. 그물형은 모든 경우를 다 연결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회선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좋죠. 그래서 장점으로서는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뢰성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장점이죠. 단점은 회선을 많이 쓰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단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물형, 망형에서는 특히 이 회선수 구하는 공식이 시험의 단거리죠. 그래서 회선수를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이론부터 실기까지, 필답편까지 잘 나와요. 그래서 이 회선수, 전체 회선수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n-1이다 라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n이 이 단말기 수예요. 즉 노드 수라고 하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전체 필요한 회선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죠. 자, 이 문제가 대표적인 특징을 적으라는 문제예요. 버스형하고 성형하고 링형 세 가지의 장점 2개와 단점 하나를 써라.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형은 장점이 뭐였어요? 구성이 쉬웠죠. 그래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시스템을 비교적 경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노드의 고장이 다른 노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데이터 비밀 보장이 좀 곤란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통신 회선이 고장 나버리면 전체 통신망이 마비가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성형은 중앙 노드에 있는 컴퓨터가 이제 전체를 통제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전체 단말기를 통제하기가 좋은 방식이에요. 그럼 단말기 추가 삭제가 용이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각 단말기마다 회선을 따로 쓰기 때문에 전송 속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단말기 고장 시 발견도 쉽고요.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링형도 그랬죠. 단점은요. 중앙 노드 장애 시, 즉 중앙 컴퓨터가 망가지면 전체 망이 망가지는 거예요. 통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회 경로가 없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링형은요. 이웃한 단말기 간 거리가 가장 가까운 단말기를 연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선이 가장 적게 들어가죠. 경제적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구가 빠르다는 거죠. 단점은 새로운 단말기 추가 삭제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링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사이에다가 단말기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 회선을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단말기를 집어넣고 또 여기에 각각 연결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말기 추가 삭제가 까다로운 방식이 링형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 링의 문제가 발생하면 우회 회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중 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링의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링이 필요하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출제가 이제 많이 되고 있는 문제죠. 다음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2023년도 정보통신 기사 1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노드 수를 줬습니다. 6개의 노드, 즉 컴퓨터가 6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물형입니다. 망형이죠. 구성하고 있다. 이 토폴로지에 요구되는 링크 수, 링크 수가 회선수예요. 회선수를 구하고 포트 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이게 계속 회선수만 물어봤는데 새롭게 포트 수를 물어봤어요. 먼저 링크 수, 회선수를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망형에서는 회선수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2분의 n-1이었어요. 이 n이 노드의 수죠. 그래서 노드 수가 6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6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6-1 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이게 5니까 5, 3, 15개가 답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포트의 수가 문제죠. 포트의 수는 이게 단말이 있고 이게 단말이 있으면 이렇게 선을 연결하려면 각각의 포트가 하나씩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2개가 있을 때는 2개가 필요하죠. 그럼 3개가 있으면 또 이렇게 연결할 때 여기에 포트가 2개가 필요해요. 또 이렇게 연결할 때 여기도 포트가 2개가 필요합니다. 3개를 연결하면 6개의 포트가 필요하죠. 즉, 몇 배예요? 회선수의 2배가 필요합니다. 이 회선수가 3개가 있으면 6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회선수의 2배가 필요하죠. 공식화하기 위해서 여기다 2를 곱하면 n-1이 되는 거죠. 여기 2가 약분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식으로 n-1이다. 망형일 때예요. 망형이 아니면 이게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포트 수 구하는 공식은 n-1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냥 회선수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2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개니까 2배면 30개가 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문제 1번에서 노드를 그물형 대신에 링형으로 만들고 싶다. 링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링크 수, 즉 회선수가 몇 개 필요하냐. 링형은요. 자, 이게 단말기가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필요합니다.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링형이잖아요. 한마디로 이 노드의 수와 뭐가요? 회선수가 같아요. 그래서 6개의 노드니까 6개가 필요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링형은 노드의 수와 회선수는 똑같다. 딸린 문제 3번째입니다. 링형 토폴로지에서 링의 결함은 전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안 방법을 쓰시오. 아까 뭐라 했어요? 이중링을 단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링을 사용한다. 그래서 원래 이게 링을 1차 링이라고 하고 하나 더 달아놓은 것을 2차 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차 링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1차 링이 망가졌을 때 사용하려고 달아놓은 것이 2차 링이다. 아시겠죠? 자, 4번 문제입니다. 교환장치의 트래픽 양은 관측 시간에 따라 변하여 장시간에 걸쳐 관측하면 커질 수 있으므로 자, 단위 시간입니다. 단위 시간당 환산된 트래픽 양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호량이라고 한다. 호량의 단위가 무엇이며? 이게 단위 시간당이니까요. 1시간 아니겠습니까? 1시간당 따지는 호량의 단위는 이게 호량의 단위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단위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1시간당 따지는 호량의 단위는요. 얼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랑이죠. 단위는 뭐냐? 얼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는 옛날에는요. 어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랑 했는데 발음상 얼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얼랑이라고 이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다 보니까 어랑이라고 쓰셔도 맞을 것 같은데 요즘은 다 보니까 얼랑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랑으로 좀 수정하겠습니다. 얼랑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랑보다는 얼랑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단위를 정의하죠. 그러니까 이 얼랑의 단위를 정의하라는 거예요. 얼랑은 관측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 관측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 한 개의 회선을 점유했을 때의 통화량을 우리가 얼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의 정의를 적으라고 했어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단위를 물어봤고요. 그 단위의 정의를 물어봤잖아요. 만약에 호량의 단위를 물어봤고요. 그러면 답이 얼랑이죠. 그다음에
호량의 정의를 물어봤다면 호량은 구하는 공식이요. 이 호량을 구하는 공식은 관측 시간분의 호수죠. 그래서 호출수라고 합니다. 호출수 곱하기 그 다음에 평균 보류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게 평균 통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평균 보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호량의 정의를 물어봤다면 호출수, 그러니까 통화를 하려고 하는 호출수, 호의 수죠. 곱하기 통화를 하는 호의 수죠. 호의 수 곱하기 평균 통화 시간이죠. 평균 보류 시간, 평균 통화 시간을 말해요. 곱하기 그것을 뭐로 나눠요? 관측 시간으로 나누는 게 호량입니다. 그래서 호량의 정의를 물어봤다면 호출수 곱하기 평균 보류 시간을 관측 시간으로 나눈 값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호량의 정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호량의 단위를 물어본 다음에 그 단위의 정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얼랑의 정의를 쓰시면 됩니다. 얼랑은 이 관측 시간이 뭐다? 1시간이에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한 개의 회선을 점유했을 때의 통화량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얼랑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이동통신 교환국의 채번시는 가장 통화량이 많은 시간을 말합니다. 통화량이 가장 많았을 때의 1시간을 채번시라 그래요. 그래서 채번시 통화량이 1시간 동안에 3분씩 100개가 소통되고 있다. 그러니까 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평균 3분씩 100명이 통화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교환국의 채번시 통화량은 얼마인지 계산해라. 한마디로 호량을 계산해라. 이런 말인데 1시간이기 때문에 관측 시간. 이 관측 시간이 얼마예요? 1시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호의 수. 통화를 하는 호수 곱하기 평균 보류 시간이에요. 평균 통화 시간이죠. 그럼 관측 시간인데 초 단위로 적어야 되니까 1시간은 3,600초예요. 3,600이 1시간이죠. 3,600초가. 이제 호의 수는 여기 나와 있죠. 100개다. 평균 보류 시간은 여기 나와 있죠. 3분이다. 3분은 몇 초예요? 1분이 60초니까 3 곱하기 60을 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공두개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3은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요거 약분을 하면은 이렇게 약분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5라는 값이 나오는데 여기 관측 시간이 1시간이니까 아까 얼랑이라고 했죠. 얼랑의 단위는 어떻게 써야 돼요? 얼랑의 단위는 이게 얼랑의 단위예요. 단위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 얼랑이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단위도 정확히 쓰셔야 돼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교환망을 설계하십니다. 설계예요. 구체적인 설계입니다. 설계할 때 고려할 중요한 사항 3가지만 써라. 그러면 설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써야 되죠. 트래픽, 그죠? 트래픽 분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을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번호 계획 및 라우팅을 고려해야 된다. 종류는 3가지 쓰시면 되고요. 뭐 설명까지 하라 했으니까 자, 트래픽 분석은 자, 통화량을 계산해 봐야죠. 아까 얼랑을 따져 봐야 돼요.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적절한 회선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 얼랑 단위로 계산해서 필요한 회선수와 교환 용량을 산출하는 것을 우리가 트래픽 분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은 2가지가 있다겠죠. 중요한 게 호손실률, 그다음에 지연 시간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허용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통화 품질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번호 계획 및 라우팅은 가입자 식별 번호를 위한 번호 체계, 그다음에 최적의 통화 경로를 설정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번호 계획 및 라우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두 번째 예측 문제예요. 교환망의 서비스 품질. 서비스 품질이 아까 있었죠.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할 2가지 사항. 뭐라 했어요? 호손실률과
지연 시간 했죠. 이것도 이제 만발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설명해라 그랬지만 뭐 설명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호손실률이라는 것은 통화를 시도했을 때 연결되지 못하는 비율, 이것을 호손실률 하고요. 지연 시간은 호 설정 또는 통화 연결 시 발생되는 지연 시간을 지연 시간 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까지 써라라는 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종류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예상을 해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